마이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25번째로 부모 자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자식 관리인데, 이 이야기는 정말 그 화수분처럼 온갖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그 애정관계, 참 즐기고도 그 끈끈한 그 인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역사 이래로 인간은 부모 자식 간에 그 명맥을 이어가는 고리로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흔한 말로 지구를 지켜오게 된 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가능해졌겠죠. 근데 요즘 들어서 과연 이제 핵가족화 대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한 많은 변화가 있고, 옛날 유교 사상처럼 부모의 효를 하고 나라에 충성하라는 이야기는 거의 뒷방 늙은이 이야기로 치부되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또 고독해가 개를 키우고 반려고양이 또 반려견 이런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그 외로움, 공허함을 달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에 걸맞춰 부모 자식 관계도 재정립되고, 또 그 안에 숨은 또 이야기들은 우리의 그 화수분 같은 스토리텔링이 돼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아쉬움, 한탄, 후회, 회한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부모 자식 관계는 끈끈한 인연의 고리로 남아져 왔습니다. 성경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 누가 누구를 낳고 이래가 길게 성경 초입부를 장식하는데, 이 가족의 탄생의 배경에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고 그랬겠지만, 진짜 황당한 일, 또 온갖 그 굳은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가족을 이루고, 또 그 안에 부모 자식 간에 수많은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어가 인류의 애간장을 녹이는 바로 그 대목이 부모 자식 간에 또 가족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출산 시대인 만큼 애가 작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도 5,100만을 정점으로 찍고 계속 하향 국면에 들어서고, 학교 출산율도 0.8 이하로도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맞아가 요즘은 부모 이야기보다 오히려 자식 이야기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잘 됐더라, 누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 누가 출세를 했더라, 누가 아들이 용돈을 준다더라. 제 나이 또래 주로 관심사가 이제는 자식 이야기, 부모 이야기는 거의 요양원 간 이야기나 또 장례식장에 들러서 잠깐 나누는 이야기가 아주 그 민감한 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식 이야기로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 이미 우리 사회가 부모는 이제 관심 박히고 자식 이야기가 주로 이루는 시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죠, 뭐. 특히 좀 자식들 이야기를 제가 쭉 듣다 보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자식 뜻대로 안 되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자식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그 자녀의 진학 문제, 누구 하나 뭐 조용하고 잘 됐고 깔끔한 이야기였고 다들 그 복잡한 그런 미묘한 그 역설의 반전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가지고 친구들의 자식 이야기 들었다 보면 한편으로는 뭐 짠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왜? 제가 아직 자식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없어서 그런지 더더욱 친구들의 자식 이야기는 깊은 연민 또 관심을 특히 가지고 많이 듣게 되는데 최근에는 좀 잘된 자식으로 뭐 유학가가 또 돈을 많이 이래 좀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는 이야기. 또 한 친구에는 정말 요즘 잘 나가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분야에서 고액 연봉으로 이 월급을 잘 받고 있는 자식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뭐 자식이 그 아직도 대학 다니는 중이라 힘들게 일을 해가 자식 부양하는데 용돈 만들어주는데 힘들게 또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워가 강하게 생활력을 스스로 갖추게 해가 틈나면 알바도 하고 이래가 스스로 알아서 부모한테 손 안 벌리게 자식들이 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친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만들어가 강하게 키우는 것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자식 덕을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또 다른 친구 이야기 듣고 이래 보면 야, 이 참 천차만별이다. 특히 자식 이야기는 아픈 고리로 이래 작용해가 잘못돼가 좀 힘들게 사는 친구 이야기도 이래 듣다 보면 막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식은 또 부모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가 서울에 유학 보내놨는데 그 자식은 또 이상한 데 좀 빠져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뭐하지만 참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친구들한테 저를 빗대가 하고 그러는데 뭐 정답은 없죠. 뭐 상대적으로 저는 친구들의 자식 이야기가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고 자식들과 어쨌든 그 같이 그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면서 막 그래도 아둥바둥 사는 그 모습 자체도 나는 부럽기도 하니까 여튼 부모 자식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가 가장 중요한 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 이야기의 정점을 저는 KBS 인간극장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좀 많이 느끼는데, 거기 나오는 사연마다 특히 가족 이야기, 또 아픈 부모, 치매 걸린 엄마, 또 아버지가 아파가 좀 이래 힘들어하는 모습, 그걸 또 자식들이 그래도 잘 건사하는 모습, 이런 인간극장에 소개된 사연들이 짠하게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KBS 아침에 그 인간극장을 애청자로 지금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로 봤기 때문에 뭐 그게 또 저한테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가 가요 무대하고 인간극장 이 두 개는 엄마 덕분에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 지금 2년 차인데 아직도 애틋하게 그 인간극장하고 또 가요 무대를 보면 그 어머님이 평소에 느끼던 감정 또 TV를 보면서 쏟아내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애틋하게 더 지금에도 이 순간순간 막 떠오르고 그러는 특이한 경험을 KBS 인간극장을 보고 이래 느끼고 나는데 한국 사회의 아주 우리 조선시대 유교 문화 또 현대의 가족 핵가족 된 그런 아노미 단계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슈들 또 그게 애잔하게 그 사연으로 녹아가 인간 휴먼 다큐로 인간극장이라는 방송에서 다뤄지는 걸 보고 여기에서 희노애락을 좀 같이 공감하고 그러는데 일단 가족 이야기, 부모 자식 이야기도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녹아 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이 이루어지는 프로가 바로 인간극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러너스 하이 소설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도 제 주변의 인물들, 특히 우리 가족 또 친구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제가 10년째 몸담고 있는 설득 포럼, 그 구성원들의 가족 이야기까지도 좀 이 러너스 하이 소설 안에 작은 주제로 계속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골이고 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느끼는 애정이 바로 녹아있는 게 이 가족 관계가 아닌가. 그 안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구체적인 현상들에서 그게 나타나고 보니까 러너스하이 소설에서 작은 이야기로 세부 주제별로 친구들, 가족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타자의 타자 시선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터치를 해볼 계획이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퀴즈로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 쉽게 말하면 툭 던지는 말로 부모 자식 관계 중 가장 좋을 때는 언제였던가? 1번 어릴 때, 귀여울 그때 막 그냥 한없이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어릴 때 유아기 모습, 재롱으로 점철대가 애만 보고 있으면 막 그냥 무조건 좋은 그때,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좋을 때,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많이 하고 나는데, 두 번째 성장기, 애물단지라서 막 그냥
징그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성장기 때 뿌듯하게 느끼는 경우 이 부모 자식 관계의 어떤 반증, 표시 이런 징표가 성장기 때 많이 나타나가 짠하다라는 이야기 이게 역설적이기도 하겠죠. 힘든 만큼 그 자녀 부양하면서 힘든 만큼 또 보람이 커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그때가 가장 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가 전 결혼을 하거나 뭐 또 서울에 뭐 직장으로 옮겨가 갈 때 분가를 할 때 그 분가 전에 그런 시간들이 가장 애틋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좀 이제 냉정한 이야기로 돌아가신 이후에 애틋하게 느껴져가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짠하게 느껴지는 싫고 좋고 그런 관계를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마음의 어떤 미련 이런 게 남아가 사람의 기억은 항상 또 나중에 이 포장이 돼가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생겨가 부모님 사후에 더 느낌이 좋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애틋한 그런 게 자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살아 생전에 잘했더라면 하는 그 후회가 들어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저는 부모님 사후에 더 애틋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는가.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티격태격 많이 하는 그런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미련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이 딱 떠오르네요. 저희 유린연합회가 울트라 러닝이라는 화두로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궁극의 배움을 지향한 얼티미트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다니는 라이프롱 러닝 앤 런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탁월한 회복 탄력성을 지닌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의 그 약자 ultimate, lifelong, 또 transformation, resilience, accessible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울트라로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저희 유럽연합회가 이런 변화의 시대에 궁극의 배움으로 계속 달리고 느끼고 또 실천하면서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거기에 다시 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유비쿼터스 러닝 한국 유러닝 연합회가 유비쿼터스 러닝에서 이제는 울트라 러닝으로 한 단계 더 초월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정점에서 이래 좀 보고 그래가 피크 코리아라는 이슈도 지금 저희 이사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좀 그 한국을 좀 경제나 또 신성장 동력 또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는 차원에서 피크 코리아도 지금 한국유럽연합회가 중심이 돼가 캠페인을 벌여볼 예정인데요. 그 중에 가장 아픈 고리 또 가족관계에서 핵심인 부모-자식 관계까지도 우리가 한번 보듬어 보고 새롭게 조망해보는 정말 좀 그 산 정상에서 봉우리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조망해보고 개요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래서 새로운 맛을 좀 느끼는 그런 어떤 그 피크 코리아라는 그런 새로운 조망의 계기를 만들어 보는 이런 시간으로 피크 코리아를 지금
기업 이사회 중심으로 새롭게 캠페인을 한번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